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계약법 가겠습니다. 책자 290페이지 피시고요. 프린트물 순서에 따라 설명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01 보통거래 약관이라는 타이틀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어쩌다 뭐요? 나올까 말까 하는 파트입니다. 단지 그냥 의미만 두시면 돼요. 체킹만 하세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거기 법 규범서란 말 있죠? 그거 X 치세요. 네, 거기 계약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경우는 약관 그 자체가 법 규범이기 때문에 구속된다. 너무 건방집니다. 그 약관에 대해서 소비자가 뭐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였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약관 들이대고 사인하면 안 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뭐 해야 돼요?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설명에 대해서 소비자가 뭐 했다? 예스 했다. 그래서 무슨 소리 아니고 법 규범설이 아니고 뭐다? 계약설에 입각한다는 것. 자, 두 번째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잘 읽어볼까요? 고객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뭐하고 있으면, 그럼 충분히 알고 있으면 뭐 굳이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요? 면제될까요? 네? 면제된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 글자 문맥을 보란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 거 약관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자, 뭐 한다고 했어요? 되풀이하는 경우로 되어 있죠. 반복한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 설명 의무가 있을까? 면제될까? 똑같이 면제된다. 알겠어요? 포인트는 뭐다? 두 번째, 첫 번째 건 뭐고? 충분히 알고 있다 했고, 또 밑에 거는 거기 반복돼 되풀이했다고 했으니까 설명 의무가 뭐가 된다? 면제된다. 아까 얘기했죠. 아예 몰라도 상관없다고. 약관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되겠죠. 객관적.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따라서 약관 해석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도 좋다. 공정하게 해석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공정하게 해석한다. 네 번째 거, 작성자 분리의 원칙. 소비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한다는 얘기죠. 약관 뜻이 뭐 하지 않으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합의했다. 합의했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 약관과 이의가 있으니까 달리 정하자고 특약을 내걸었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소비자. 그러면 합의 사항이 우선할까요? 약관이 우선할까요? 당연히 무슨 사항이? 합의 사항이 약관에 뭐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돼? 소비자한테. 자, 그 정도에서 약관은 정리하세요. 시험에 나올까 말까 최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책에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이제 공의 타이틀 들어갑니다. 계약의 종류가 들어가죠. 계약 종류 들어가면 머릿속에 8글자가 기억나야 되는데 전전, 양약, 무무, 출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당연히 6번. 자, 매매는 전형에 비전형이에요. 당연히 무슨 계약? 전형. 비전형 계약의 대표가 뭐가 있을까? 비전형 계약의 대표 기억 안 나요? 네? 계약금 계약. 다음 7번 낙성과 요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약정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은 낙성계약, 요물계약, 낙성계약. 합의 이외에 물건, 인도, 급부, 성립 요건 계약은 무슨 계약? 요물계약.
자, 그 밑에 거 매매계약은 낙성, 요물, 낙성. 그 밑에 색깔 들어간 계약금, 계약은 네, 요물 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상광고 요물 계약이죠. 자, 왜 계약금, 계약 색깔 집어넣었을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 뜻은 무슨 얘기예요? 이때 스토리가 착 펼쳐져야 돼. 제목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그럼 옛날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었다. 계약금 약정했고 일부 지급했고 다 줬다. 이때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해야 될까? 네? 약정했을 때 못합니다. 일부 줬을 때도 못하고 반드시 뭐다? 다 줘야지 할 수 있죠. 따라서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 이후에 할 수 있다. 뭐한 이후에? 성립 이후. 그걸 뭐라 한다?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해약금 해제랑 한 세트. 개투, 다투, 해투. 개. 다. 해. 뭐라고요? 다. 해. 해약금 해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허가 받기 전, 뭐 받기 전? 허가 받기 전. 계약금 다 줬을까, 안 줬을까? 네? 허가 받기 전 계약금 다 줬을까, 안 줬을까? 다 줬겠지.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다고? 다다 주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지역에서 뭐 받기 전이라도 뭐 했다면 계약금 다 줬으면 뭐 받기 전이라도 허가 받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허가 받기 전 법정 해제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유는 법정 해제가 되려면 4번이 돼야지 할 수 있잖아. 몇 번? 그러니까 자꾸 연결시켜보란 말이에요. 해약금 해제하고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자, 8번 갑니다. 쌍무하고 뭐가 있어요? 편무가 있네. 쌍무, 편무, 그죠? 자, 매매계약은 쌍무요, 편무요? 네, 쌍무. 증여계약은 쌍무예요, 편무예요? 그래서 증여는 편무계약의 가장 뭐예요? 대표요. 아시겠어요? 현상광고는 쌍무, 편무. 현상광고, 편무. 뭐라고요? 왜 편무요? 매매는 쌍무. 증여는 뭐라고? 편무. 현상광고는 왜 편무요? 우측에 10번 있어요? 우측에 10번 있어요? 현상광고는 낙성, 요물. 요물, 여기에 짝대기 2개 있잖아. 짝대기 2개. 짝대기 2개. 현상광고는 쌍무, 편무. 짝대기 2개. 별거 없어. 그 다음에 현상광고는 유상, 무상. 짝대기 2개. 이거. 무슨 광고는? 여러분들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면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걱정하면은 계속 걱정이 붙는 거고, 뭐 오늘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다 굶고 오셨어요? 일부러 굶었지? 요즘 살면서 밥은 굶어야 안 굶어요? 안 굶잖아요. 하루 밥 먹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래요. 그리고 지금 공부할 때 얼마나 좋아. 지금 이 더운데 나가서 어디 갈 데 있어요? 갈 데 없어. 시원해서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여기 무슨 광고는? 현상 광고는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8번에서 현상 광고는 뭐다? 현무. 9번 가봅시다. 유상하고 뭐가 있어요? 무상. 매매 계약은 당연히 무슨 계약? 유상 계약이 되겠죠. 증여는 무상 계약이 되겠죠. 현상 광고는 유상 계약이 되겠죠. 자, 거기 10번은 X 치시고요. 자, 우측 맨 위로 올라갑니다. 자, 10번은 설명드렸고, 자, 11번 들어갑니다.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네? 맞는 지문이요. 아셨어요? 그런데 밑에 유상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그거는 틀린 지문이야. 이유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유상 계약과 쌍무 계약이 서로 연애하다가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뭐 있다고? 자, 그래서 유상 계약이 무슨 계약이? 쌍무 계약한테 내 안에 뭐 있다고? 너 있다. 이렇게 됐어요. 어느 게 더 커요? 유상이 훨씬 범위가 넓고 쌍무는 그 일부죠. 그러니까 쌍무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이 전부 다 뭐는 아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제일 어려운 지문이 그겁니다. 자, 우측 가시면은 증여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증여 질문 들어갈게요.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아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아니고 계약입니다. 계약. 쓸 것도 없어. 그걸 왜 써? 쓰기는. 지금 거기 지금 계약법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예요? 계약. 뭐 한다고? 그 계약 들었어요. 증여. 그 조문을 보라는 얘기예요. 조문 한번 보면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무슨 기본서, 어디 요약집, 뭐 거기 특수 프린터 그거 그냥 본문 밑줄 그어가면서 거기에 긴출, 빈출이니까 거기다 계속 어떤 책 보니까 전부 다 빈출, 기출, 빈출, 기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걸 다 외우려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한개 오지 않아요? 사람 집중력은 몇 분일까? 10분? 10분 넘어간다. 한 20분 정도가 딱 맞습니다. 몇 분 정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20분 단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공부하고 5분 정도 잠깐 밖에 나갔다 다시 와가지고 다시 20분, 다시 5분 나갔다가 20분 이렇게 끊어서 하면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눌러 앉아가지고 시작하면 늘어져가지고 3시간 그냥 앉아있으면 머리가 뭐예요? 그냥 멍 때리죠. 20분이 힘들면 적어도 몇 분 정도는 30분 정도는 있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30분 정도 학교를 했다가 30분 뭐하고 민법하고 이렇게 리듬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은 기존 했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는 좋아요. 뭐 하는 차원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25분 보고 또 25분 보고 이렇게 해서 리듬 타면서 공부하시면 뭐 한다?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앉아서 그냥 눌러 앉으면 그냥 늘어지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딱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지나보면 30분, 40분 금방 가죠. 그것도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럼 나중에 습관해가 나중에 뭐야? 무식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부들께 이게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네, 증여. 그럼 거기 보시면은 나중에 승낙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겼으니까 증여는 무슨 행위가 아니고 단독행위가 아니고 합동행위도 아니고 쌍방행위 계약 중 한 파트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아마도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뭐 하고 싶어서 증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여 가지고 나온 말이 뭐가 있을까? 총칙에서 증여가 많이 나왔다 사라집니다. 자, 증여는 법률행위입니까? 준법률행위입니까? 증여는 법률행위입니까? 준법률행위입니까? 응? 지금 법률행위에는 뭐가 있다고?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고 했으니까 증여는 어디 소속이 아니고 짝퉁, 준 법률행위 아니고 당연히 무슨 행위야?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도 아니고 합동행위도 아니고 쌍방행위 계약 중 하나다 그 얘기예요. 증여. 그죠? 근데 여러분들 증여를 자꾸 단독행위로 착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면서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가 주면 무조건 뭐예요? 좋지. 근데 준다고 했을 때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순간은 뭐라고 내가 그지냐 안 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한 끼 사면 꼭 한 끼로 꼭 대갚아야지 뭐야 성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10끼 사줘도 뭐야 답이 없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증여는 뭐가 아니고 법률 행위 중 단독 행위도 아니고 합동 행위도 아니고 쌍방행위 15가지 전형계약 중 한 파트다 그런 얘기예요. 증여. 자, 증여 이제 설명됐고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증여가 어디서 나올까? 증여는 백사조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까 안 할까? 쓰지 말고 그냥 듣고 흘리세요. 폭리행위라는 것은 give and take 현저 차이가 폭리행위입니다. 그럼 증여는 뭐만 있을 뿐? 증여는 기부만 있을 뿐이지 뭐가 없어. 테이크가 없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될 수는 없지. 그러나 밑에 매매는 give and take가 들어가죠. give and take. give and 뭐라고? take 들어가니까 매매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폭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증여는 뭐가 될 수가 없다. 폭리가 될 수 없다. 증여 내면 또 바로 알까봐 증여는 유상행위야 무상행위야? 무상이죠. 그러니까 무상행위에서는 폭리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쓰지 말고 듣고 흘리세요. 단독 허위 표시 진이 아닌 증여. 무슨 증여? 진이 아닌 증여는 원칙이 1, 2, 3, 4 중에서 몇 번? 진이 아닌 증여는 원칙 왼쪽 몇 번? 4번. 원칙 뭐하다? 유효.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 2, 3 어디요? 몇 번? 2번이죠. 1번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몇 번? 무효. 됐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통정 들어갑니다.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에서 등기했습니다. 증여는 유효, 무효? 응?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증여에 초점맞기 때문에 유효. 그러면 등기 믿고 들어간 뒷사람, 제3자가 악의일 때 취득해 못해요? 승계 취득 있잖아요. 앞사람 뭐하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뭐한다? 보호받는다. 아셨어요? 그러면 강박당해서 증여했을 때, 뭐 당해서? 강박당해서 증여했을 때 증여한 사람이 진이 아닌 증여했다. 107조 단독 허위 표시 적용할까 안 할까? 강박당해서 증여했을 때는 강박 110조 취소 문제지. 물론 강박당했을 때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했겠지만 그 당시 최선이라 판단해서 준다고 했으면 진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 진위 뜻은 뭐가 아니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 뭐다? 생각.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었지만 최선이라 판단해서 주겠다 했으면 진위가 있는 거야. 그럼 진위가 있으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적용하면 안 되니까 순수한 몇 조 들어가는 거예요? 강박으로 조절합니다. 강박은 출발이 몇 번? 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4번, 2번 왔다 갔다 하지. 강박은 몇 번? 3번. 그래서 강박당해서 증했을 때는 몇 조 적용하면 안 되고 107조 적용하면 안 되고 몇 조?
110조 3번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 나와요? 증, 여. 몇 가지 없어요. 아셨습니까? 총치 자꾸 뭐가 튀어나와요? 총치 자꾸 뭐가 튀어나온다고? 증, 여가 튀어났을 때 증여는 법률 행위인데 어디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니고 합동 행위도 아니고 뭐다? 계약, 쌍방행위에 속한다는 이걸 잘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증여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증여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시험범 아니지만 총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 용어로 들어간다. 자, 됐고요. 다음 넘기세요. 자, 제2절 계약의 성립이란 타이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낙성 계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계약은 청락, 승낙, 성립하니까. 청락, 승낙, 성립하니까 그 중에서 두 글자 뽑아내는 게 뭐예요? 청락, 승낙,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뭐에 관한 것? 낙성 계약을 뜻합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자, 먼저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6번의 A. 동그라미 하세요. 포인트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찍고 들어갑니다. 다음 9번의 A, B. 자, 그러면 청약 6번에 의해서 대화자하고 격지자 개념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화자, 격지자, 거리 개념이 아니고 뭐다? 시간 개념. 서울과 LA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화로 주고받으면 대화자, 편지로 주고받으면 격지자.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자. 편지, 쪽지로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대화를 하면 무슨 자? 격지자. 멀다 가깝다는 얘기 아니고 바로바로 들어가면 대화자. 시간이 걸리면 무슨 자? 격지자. 자, 6번에 A. 대화자 간의 청약은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 격지자 간 청약은 도달. 근데 우측에 계약의 성립 시기 9번의 A.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 격지자 승낙은 발송, 발신. 그래서 조문 들어가 있죠. 531조가 한 문제 가치가 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뭐 했을 때 발송, 뭐가 아니고 도달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1조 1항에 따라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 무슨 주의가 원칙? 도달주의가 원칙. 몸으로 익히세요. 여러분들 전전 양약했을 때 첫 번째 약이 청약이죠. 승낙이죠.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도달, 발.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 그게 맨날 헷갈리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한지가 벌써 몇 달이 됐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른 건 맨날 새로운 거 외워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꾸 새로운 거 하는 것은 수석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수석하기를 원해요? 합격하기를 원해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러니까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 승낙은 대화자, 도달, 격지자. 그러니까 도발이니까 대원칙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걸 먼저 꼭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합의 1번 들어갑니다. 합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합치, 의사표시. 합의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쓰세요. 그게 성립이야. 성립. 총칙에서 성립, 불성립하죠?
자, 1번 들어갑니다. 청약 의사표시와 승낙 의사표시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객관적 합치다, 주관적 합치다. 객관적 합치. 자, 그 밑에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 것은 객관적 합치다, 주관적 합치다. 주관적 합치. 갑이 을한테 1억에 팔겠다 청약했을 때 을이 1억에 사겠다 하면 뭐가 일치해요? 내용이 일치하죠. 내용 일치하는 것은 뭐다? 객관적 일치. 갑이 을한테 청약했으면 을2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일치. 무슨 일치요? 그 무슨 일치? 주관적. 네, 신경 안 써도 돼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딱 2번 들어갑니다.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뭐하거나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하는 경우 이때는 의식적 불합의가 되겠습니다. 무슨 불합의요? 네, 서로 알고 있어요.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의식적 불합의. 세 번째,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계약이 뭐하지 않는 경우? 합의가 없는 경우. 이건 뭘까요? 무의식적 불합의. 네, 2번, 3번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포인트는 4번에 있습니다. 4번을 원 그리세요. 크게 원. 자, 불합의에서는 차고 취소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4번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불성립 반대는 성립. 성립한 다음에 원. 차고 취소는 3번 위치죠.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림이? 불성립 반대는 성립후 1, 2, 3, 4. 차고 취소는 3번에 붙어 있죠. 그러면 불성립에서는 절대 무슨 말씀 안 돼요? 성립후 나오는 1, 2, 3, 4 절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불합의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차고 취소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되죠.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 X토지 재산권 돈 주겠다고 약정했는데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했습니다. Y토지 매매 계약은 어디 위치해 있어요? 네? 불성립에 붙어 있죠. 따라서 Y토지 계약서는 있어도 Y토지 매매 계약은 불성립했기 때문에 불일치를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차고 취소 3번 절대 쓰면 안 되지. X토지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1, 2, 3번 아니고 4번이니까 차고 취소란 말 절대 쓰면 안 되죠. X토지가 5표시입니까? Y토지가 5표시입니까? 표시 잘못한 건 뭐예요? Y토지죠. 무슨 토지? 무해는 뭘까? 왜 해가 없을까? X토지는 아무런 해가 없단 말이에요.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이니까 아무런 해가 없는데 표시는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5표시 무해 쓰는 원칙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차고 취소란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아셨습니까? 그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Y에 초점을 두지 않고 원했던 X, 의사에 초점을 두니까 무슨 해석? 그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무슨 해석? 쓸 생각하지 마시고 듣고 뭐야? 아, 그때 그런 말 한 적이 뭐야? 분명히 있다. 그 얘기예요. 들리지도 않는데 뭘 봐요, 보기는. 귀가 들려야 됩니다, 먼저. 아시세요? 자, 그래서 지금 특히 4번 가지고 설명드렸고, 자, 5번 들어갑니다. 청약 들어갑니다. A. 청약 의사표시는 법률사실, 법률요건. 힘들어요? 의사표시. 사실이야, 요건이야. 법률행 위는
요건이야, 사실이야? 법률 사실은 뭐다? 의사표 시고요. 법률 행위는 요건이야, 효과야? 요건. B.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이해된다. 맞아요?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습니까? 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이라도 관계없죠. 그죠? C. 수익보장 신문 광고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으로 보지 않고 청약의 미끼로 봅니다. 그 청약 위. 자, D.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이죠? 그러니까 청약, 자판기 비치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도 관계없겠죠. 자, 6번 들어갑니다. A. 아까 했었죠? 대화자가는 뭐다? 네, 도달. 적지자도 뭐예요? 도달. 청약은 무조건 도달이네. 다음 B 들어갑니다. 청약자가 청약발 신호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네, 미치지 뭐예요? 않는다. 미치면 청약도 죽었다는 얘기고, 미치지 않으면 청약은 뭐한다? 살아있다. 시험 문장 볼 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가 나오면 거의 90%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 C 갑니다.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도달주의니까 도달한 후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죠. 도달 전은 처리할 수 있겠죠. D. 청약 처리를 처음부터 표시한 경우, 즉 청약 처리권을 유보한 경우 도달 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장이 뭐라고 써요 지금? 처음부터 철회를 처음부터 뭐 했어요? 표시했으니까 뭐 도달하다 임의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겠죠. 자, 7번 갑니다. 7번에 A. 자,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 이해된다,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다. 승낙은 청약자한테 반대니까 특정인에게 해야 되겠죠. B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청약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응? 몇 월 며칠까지 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함. 그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그런 청약은 기간 정한뿐이지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아도, 답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B번 판례가 자주 나옵니다. 자, 8번 밑으로 갑니다. 연착된 승낙. 뭐라고요? A. 통상적인 연착.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질까?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을까?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없죠. 기간 내에 도달돼야지 승낙이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은 뭐다? 새 청약. 자, B번 전체 탁 원 그리세요. B. 우편사고로 특수 연착된 경우 청약자는 통지 의무가 있다 없다? 느낌상 있다 해야 되겠죠. 특수 연착은 우편사고 됐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뭐 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까, 성립하지 아니할까? 논리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뭐 한다? 연착 통지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은 뭐예요? 성립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게 어디로 갈까? 그 531조로 가는 거예요. 몇 조? 몇 조? 그 색깔 들은 조문 있잖아요. 조문.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데 언제 성립해요?
격제이자 간 계약은 편지가 도달이 아니고 뭐다? 발송한 때 성립하겠죠. 그래서 거기 비번도 가끔 튀어나오고요.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갑니다. 8번, 9번 들어가야 되겠죠. 자, 대화자 간의 승낙은 당연히 무슨 지? 도달. 격지자 간 승낙은 뭐다? 발송. 상관없습니다. 자, 10번 들어갑니다. 교차 청약, 먼저 청약 도달, 나중 청약 도달, 나중 도달.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먼저 도달이 아니고 뭐다? 나중 도달. 자, 11번 가겠습니다. 의사 실현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그냥 사실 있는 때. 뭐 있는 때? 청약과 함께 물건을 보내왔다. 받은 사람이 살 의사가 없으면 반송하면 되는데 그 받아본 물건을 뜯어서 뭐 한 날 있을까? 사용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자는 그 뒤에 전화를 해서 알게 됩니다. 안 날일까요? 뜯어서 사용한 날일까? 그럼 거기 의사실현 글자를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X, 현, X, 뭐만 남아요? 그래서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 낙성 계약 가지고 어찌 됐든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계약 분류도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잘 맞힐 수 있는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계약법을 잘 맞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1번부터 시작해서 80번까지 있을 때 계약법이 거의 어디쯤 있을까? 응? 뒷부분에 있어. 뒷부분에 보통 언제부터? 65번부터 보통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다 힘을 다 쓰죠? 학교로다가 온 힘을 다 쓴다. 그래서 학교는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멍 때려가지고 민법 문제 풀 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 지날수록 자꾸 이제 무슨 능력이 떨어져? 첫 번째 능력이야, 두 번째 능력이야. 두 번째 능력은 안 떨어지죠. 시험 보다가 법원에 선고받을 일은 없지. 근데 무슨 능력은 있는데, 행위 능력은 시험 끝날 때까지 있는데 이제 점점 뭐가 정신줄이 오락가락합니다. 무슨 능력이 떨어져요? 시험 끝날 거의 의사 무능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과 잘 안 보입니다. 특히 계약법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하지 못하고 읽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뭐예요? 앞에서 온 힘을 쏟자. 어디서? 학교에서 쏟자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꼭 1번부터 풀 필요 없어요. 41번부터 80번 푼 다음에 학교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순서에 따라서 두세 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잘 연습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 계약하고 비전형 계약, 낙성과 요물에서 지금 낙성 계약한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자, 그럼 이제 쌍무 계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3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시. 자, 글자를 음미해 보세요. 그 계약 체결상 과시할 때 그 계약은 성립은 했는데 그 계약은 무효인 경우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 자, 총칙에서 10가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있었죠? 능. 그 다음 뭐죠? 단통, 착사. 그 다음 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자, 이거 파트 들어가서 연습되어 있는 겁니다. 가능의 반대말은 뭐예요? 응? 불가능. 두 글자로 줄이면 불능. 그럼 어디 기준 잡아서? 네? 계약, 체결, 전, 몽땅 건물이 타버린 경우가 전에 불났다. 전불. 무슨 불?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무슨 불능? 자,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 후에 만약에 몽땅 후에 불났으면 뭐예요? 제목 듣고서 무슨 불능? 그래서 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전 건물이 화재가 났는데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약은 뭐하다? 이 계약은 뭐하다? 네? 무효. 후발적 불능은 계약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건물이 존재했었는데 후에 불났으니까 계약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유효로 간다는데 타이틀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 성립했어요? 성립했어요? 또 그래야 되나? 성립한 다음에 뭐예요? 원 그래야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원시적 불능 집어넣으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원시적 불능은 위치 2번 아니에요? 2번.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뭐예요? 성립은 했다고. 근데 뭐가 없다고? 효력이 없다고. 그죠? 이때 쓰는 제목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 무슨 과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일 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왜 계약을 사인을 했을까? 아마도 사는 사람은 불난지를 몰랐으니까 했겠지. 그 제목이 뭐야? 계약 체결상 뭐예요? 그러면 계약은 몇 번이에요? 2번이지. 성립했어요? 성립했죠? 그러면 과실한 타이틀이 있죠. 그러면 과실이 있는 사람은 과실이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 글자가. 그럼 과실이 있을 때 보통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계약, 체결상, 뭐가 있는 사람은 이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유자가. 에? 그럼 보통 유과실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알 또는 알. 알았다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 그게 뭐요? 악이. 고친말이 이거죠, 이거. 알았다 또는 뭐다?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유책.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뭐한 사람한테? 무과실 나면 보통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선이 또한 무과실, 무책. 뭐라고요? 무책. 그럼 유책 있는 사람, 무책 있는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 그래서 우측 보시면은 535조가 나옵니다. 몇 조요?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목적이 불능. 후발적 불능이 아니고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유책 있는 자는, 유책이죠? 잘못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손해, 이걸 믿었다, 신뢰 이익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 실내이익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두 번째, 전환 규정은 상대방의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하지 않는다. 갑도 유책, 을도 유책이면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합니까? 적어도 상대방은 무책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대방 뭐라는 거야? 여기 지금 선이 또한 무과실. 이쪽은 악이 또는 유과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 묻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고? 보통은 뭐가 커요? 근데 가끔 뭐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죠. 뭐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럼 화살표를 보세요. 자, 이행이익이 크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답을 화살표 가르쳐주는 게 답이야. 뭐라고? 그리고 만약에 뭐가 크면, 신뢰가 크면 얘를 가르쳐주고 있네. 무슨 이? 보통은 신뢰가 이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뭐가 원칙이다?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신뢰이익. 그러나 이 배상액은 무엇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신뢰가 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는 넘으면 이걸 한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몇 조? 535조 이야기야. 그러니까 집에다 벽에다가 제목 달아놓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딱 붙여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목에서. 글자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은 무효.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럼 과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저쪽은 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뭐야? 악이 또는 무과실이고 저쪽은 선이 또한 무과실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한테 뭐 하는 거예요? 신뢰와 이행이익을 비교해서 적은 것을 선택하면 되잖아. 적은 거. 신뢰가 이행이익보다 작으면 무슨 이익? 신뢰. 신뢰가 이행이익을 넘으면 이행이익. 그게 뭐예요? 원시적 불능의 이익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의 1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은 성립, 불성립. 계약은 뭐였다? 성립. 밑에 계약은 무효, 유효. 계약은 뭐다? 무효. 자, 요건 들어갑니다. 요건 2번. 계약 체결상 과실은 원시적 객관적 몽땅 불능,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집이 몽땅 탔습니다.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일 때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지문 들어갑니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계약 체결상 과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때는 이제 담보 책임. 무슨 책임? 자, 그래서 3번을 원으로 그리시고, 그럼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 뭐냐?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수업 드릴 때 면적 부족을 얘기합니다. 무슨 부족? 100평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10평이 모자라. 그러니까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라고 그래. 멋있게 편한 말에 뭐라고요? 그러면 면적이 부족하면 계약은 뭐예요? 3번. 착오, 종료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없지. 예? 또 면적이 부족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2번 쓸 수도 있는 게 아니죠. 계약 체결상 과실 2번에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4번으로 보고 출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권리가 오고 물건이 왔을 때, 예? 그럼 면적 부족은 권리의 문제로 볼까?
물건의 문제로 볼까? 응? 면적 부족은 물건 아니고 뭐다? 권리로 본다. 그럼 이전에 차고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 부족은 중요 부분 차고 3번 문제도 아니고 계약 체결상 과실 2번 문제도 아니고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유로 보고 맨 마지막에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들어가서 권리하고 물건이 왔을 때 뭐로 문제로 본다? 물건 아니고 뭐로 본다? 권리로 본다. 이해됐어요? 자, 네 번째 질문 갑니다. 목적물 인도 의무자는 유책이니까 뭐예요? 악의 또는 뭐예요? 유과실. 그러나 밑에 5번 있죠? 누구는? 상대방은 무책이 되니까 뭐예요? 네, 선의 또한 무과실 이해됩니다. 자, 6번 들어갑니다. 실내 이익이 이행 이익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뭐가 크니까? 이익이 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실내 이익으로 가면 될 것이고 7번 실내 이익이 뭐보다 크면? 이익보다 넘죠? 그러면 이때는 적은 거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한다 하면 되겠죠? 자, 8번 갑니다. 매매 계약의 면적이 부족하다. 자, 8번 들어갑니다. 일부 무예 법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일부 무예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면적이 부족하면 아까 어디서 논다고 했어? 어디서? 4번에서 논다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럼 무효를 갖다 들이대면 돼요? 안 돼? 일부 무효는요, 전체 원칙 전부 무효로 보고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로 보는 겁니다. 면적 부족은 몇 번에서 노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무효 쓰면 안 된다. 일부 무효란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계약 체결상 과실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계약 체결상 과실은 몇 번에서 놀아요? 2번에서 노는 거니까. 그 밑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 절대 반지 원이 갖고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발휘가 된다 그 얘기예요.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그럼 면적 부족은 어디서 논다고 그랬어 지금? 여기서 지금 논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몇 번 문제도 아니고 이런 데서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9번 계약 교섭 중도 파기는 계약 체결상 과실일까 불법 행위 책임일까요? 그럼 계약 교섭 중도 파기라는 것은 뭐야? 계약 교섭 중도 파기는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성립이 된 게 아닙니까? 응?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은 아까 제가 계약이 뭐하고 성립하고 2번일 때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계약 교섭 중 중도 파기할 때는 무슨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아니, 외우지 말고 계약 교섭 중 중도 파기라는 것은 계약 자체가 아예 뭐 하지 않았어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니까 성립을 전제로 해서 2번을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과실은? 그러니까 이 원에다가 딱 놓고서 갖다 다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원에다가. 위헌부담은 어디일까요? 위헌부담은 불성립? 성립? 몇 번?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어디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이 원에다 써놓고서 뭐야 글자로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채무불량의 이행불능도 어디서 쓰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매도인 불렸을 때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우측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박스의 계약은 성립했다, 무효이다. 계약 체결 전 몽땅 소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계약은 뭐했고 성립했고 유효했다. 면적이 부족한 경우 있죠. 기억해 두세요.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